4단원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윤리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윤리를 먼저 공부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동물윤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 스포츠와 환경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환경윤리는 우리가 스포츠를 행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맞서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이러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부터 볼 텐데요. 우리는 보통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스포츠 행위 자체만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스포츠와 관련된 교통수단이나 스포츠 시설까지 포함해서 스포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환경윤리 한번 보시면 생명의 가치와 자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 지향적인 규범의 설정 및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목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규범적 이론과 원칙을 확대하여 동물 보호, 자연 보호, 환경 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서 올바른 환경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윤리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한 3번 정도 정독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스포츠를 위한 환경에는 별표를 쳐주세요. 부올레가 주장한 부분으로 순수 환경과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을 구분해 놨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순수 환경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원래의 야생지로서 공원이나 보전구역 등은 순수 환경이다.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개발 환경은 트레일, 슬로프, 스포츠필드, 실외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이구나. 야외 활동에 밑줄을 쳐주세요. 예시를 보면 골프, 야구, 테니스 나와 있죠. 골프장이나 야구장, 테니스장 같은 게 개발 환경의 예시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설 환경은 실내 체육관, 경기장, 아이스링크 같은 완전한 실내 스포츠 공간을 얘기한다. 실내 스포츠 공간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러한 부분은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올레가 구분한 기준으로서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을 여러분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파생되는 환경윤리적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부올레가 구분한 스포츠를 위한 환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환경윤리학의 이론들, 이 부분에 별표를 쳐주세요.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환경윤리학의 이론들이라고 해서 1번 인간중심주의와 2번 자연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만 본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도구적인 가치만을 부여한다. 인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즉,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 즉 도덕적 주체를 오직 인간만으로 보는 것이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입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가치 혹은 수단적 가치, 기능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거고요. 인간 중심주의 환경윤리에서도 자연보호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인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자연보호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연환경 보호의 당위성을 도구적 가치에서 찾는 입장이고요. 3번째 줄 보시면 환경 문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보는 입장이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인 거고요. 2번 자연중심주의는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서 인간은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 자연중심주의입니다. 즉, 자연의 산물인 모든 생명체를 인정하고 그 모두에게 도덕적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자연중심주의인 거고요.
세 번째 줄 설명 보시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본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보는 게 인간 중심주의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 중심주의입니다. 자연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자연 중심주의인 거고요. 자연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테일러가 있는데요. 네모칸 한번 보시면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이러한 4가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라고 테일러가 주장한 부분인데요.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목적과 가치, 필요성에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인간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인간의 우월성이 있다는 부분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테일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이러한 4가지 의무는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신뢰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불침해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주장합니다. 이 4가지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의무는 야생동물을 기만해서 그들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신뢰의 의무고요.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가 자유롭게 발전하는 데에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즉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불간섭의 의무고요. 불침해의 의무는 비상해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즉 투우나 투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정의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체가 본 손해를 인간이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일러가 주장한 인간의 4가지 의무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칠판 한번 보시면 스포츠와 환경윤리에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유일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연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만물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연 중심주의에서 중요한 학자가 테일러인 거고 테일러의 인간의 4가지 의무를 여러분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인간 중심주의 옆에 써놓은 자연 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개념까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스포츠는 에코 스포츠라고도 하는데요.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수행하는 스포츠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골프, 스키, 요트 이러한 부분이 자연 스포츠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자연 스포츠는 환경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스포츠를 금지하고 친환경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스포츠를 찬성합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스포츠를 찬성, 그리고 자연 중심주의에서는 자연 스포츠나 친환경 테크놀로지까지 다 금지하고 반대한다라고 꼭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의 윤리적 전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별표를 쳐주세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스포츠와 환경이 공존해야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3가지 계율입니다. 1번 필요성의 계율, 2번 역사성의 계율, 3번 다양성의 계율인데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의 윤리적 전제로서 필요성, 역사성, 다양성을 먼저 명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의 계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의 계율은 새로운 스포츠 시설 건립 시 전문가를 투입하여 이 시설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건립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지를 보고 소수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포츠 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 천연 자연과 인공적 자연, 인공물들이 갖는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연의 역사성을 존중하는 것이 역사성의 계율이고요. 자연과 환경의 공존을 위해 자연의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양성의 계율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포츠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성의 계율, 역사성의 계율, 다양성의 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이슈로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이나 생태계 보호, 문화유산의 안전 보호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포츠와 환경윤리인 거고요. 두 번째로 스포츠와 동물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스포츠와 동물윤리고요. 여기서는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차별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을 위해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다. 자신이 속한 종은 옹호하고 다른 종은 배척하는 편견이나 왜곡된 태도다라고 나오고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도 종차별주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종차별주의는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동물에 대해서 의식 없는 태도나 대우를 취하는 부분이 종차별주의의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반종차별주의고요. 이거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동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공존해야 하며 그 차이에 알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반종차별주의고요. 두 번째 줄에 차이를 인정한다는 부분과 그 옆에 차이에 알맞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대표적인 반종차별주의로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익동등 고려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이익을 배분하는 대상이 되고 이익을 배분할 때 감각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쾌고 감수 능력에 밑줄을 쳐주세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단어 옆에 괄호하고 설명이 써 있는데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쾌, 고통의 고자가 붙어서 쾌고 감수 능력이다. 혹은 감각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감각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각 능력에 따라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결국은 종마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나 처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감각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이익에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뿐 아니라 감각을 가진 동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의 폐지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은 지금까지 기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내용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스포츠에서의 종차별주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종차별주의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차별주의는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스포츠에서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동물을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전쟁이나 경마, 전차 경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오는 괄호 2번 경쟁, 유희, 연구의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스포츠에서의 종차별주의의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일단 경쟁, 유희, 연구라는 단어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쟁 활동에 경쟁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있고요. 유희 활동에 유희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 동물 실험에서 연구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는 승리 목적으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죠. 승마나 경마, 동물 간의 싸움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유희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는 인간의 유희 수단으로서 낚시와 사냥 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낚시와 사냥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생존이 아닌 유희로서 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구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는 인간을 대체하는 연구의 희생물로서 동물 실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동물 실험 윤리 3R 원칙이 네모칸 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동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에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이 3R 원칙은 지키자라는 입장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대체의 원칙, 축소, 감소의 원칙, 순화, 개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어로 봤을 때 다 R로 시작하기 때문에 3R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대체의 원칙을 보면 실험 재료를 인간 대신에 고등동물, 고등동물 대신에 하등동물, 하등동물 대신에 식물, 식물 대신에 무생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축소, 감소의 원칙은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의 숫자를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감축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 순화, 개선의 원칙은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와 도덕적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것을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곧 희생될 동물들이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 실험 후에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체, 축소, 순화의 3R 원칙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스포츠와 동물 윤리에서는 종차별주의가 있고 반종차별주의가 있다. 반종차별주의에서는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이 중요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이익을 배분하는 대상이 되고 이익을 배분할 때는 감각 능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는 내용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단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서의 환경과 동물 윤리라고 해서 첫 번째 파트는 환경 윤리가 나왔었고 두 번째 파트는 동물 윤리가 나왔습니다. 환경 윤리에서는 스포츠를 위한 환경이라 그래서 부올레가 구분한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환경 윤리로는 인간 중심주의 환경 윤리와 자연 중심주의 환경 윤리가 있다. 그리고 자연 중심주의 환경 윤리에는 테일러가 제시한 인간의 4가지 의무가 있다. 자연 스포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였고 자연 스포츠나 친환경 테크놀로지까지 다 금지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자연 중심주의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달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3가지 계율로서 필요성의 계율, 역사성의 계율, 다양성의 계율이 있다는 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와 동물 윤리에서는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가 있었고요. 반종차별주의에는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법칙이 있다.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종차별주의의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경쟁, 유희, 연구의 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경쟁, 유희, 연구로 전락했다는 부분 꼭 알고 계시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 다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 중에 연구도구로 전락한 동물의 권리로서는 동물 실험이 있고 이러한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실험에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의 3R 원칙은 지키자라고 해서 동물 실험 윤리 3R 원칙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3R 원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라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